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5주차 강의로서 우리 교재 페이지 123페이지 5장 CSS3 기초로서 선택자와 단위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 앞서 몇 가지 간단하게 전달사항 전달하고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번 주부터 대면 강의가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방역 수칙 철저히 지켜주시고 강의실에 들어올 때는 마스크 착용하시고 지정 좌석제가 시행되니까 항상 자기 좌석 이탈하지 마시고 제자리에서 강의를 들어주시고 특히 사적 모임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레포트 제출 공지가 이미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작성을 잘 하셔서 다가오는 중간평가 당일 있죠. 지금 교수님 예상으로는 10월 21일 목요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오후 2시에 중간평가가 시행될 예정이니까 당일 학교에서 시험 시작 10분 전에 일괄 제출하시길 바라며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교재 제1장부터 배운 데까지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교재 내용 정독하시고 연습 문제는 한 문제도 놓치지 마시고 풀어보시고 시험에 응하시면 좋은 결실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이어서 본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재 페이지 123페이지를 보시면은 타이틀이 챕터 5라고 되겠습니다. 그죠? 현재 우리 슬라이드에도 나와 있듯이 CSS 기초 중에서도 선택자와 단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잠시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면은 컨텐츠 그래가 학습 목표와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역시도 우리 교재 페이지 123페이지 메뉴에 가면 있죠. 그죠? 그 아래쪽에 보니까 학습 목표가 있는데 CSS 블록을 생성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블록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선택자를 이해를 하고 적절한 선택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선택자의 용도와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는 선택자 중에서 기본 선택자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속성 선택자는 또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후손 선택자와 자손 선택자가 뭔지 알아보겠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반응, 상태, 구조 선택자에 대해서 쓰는 용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끝으로 CSS3 단위가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현재 보고 있는 슬라이드 오른쪽 중간에 보게 되니까 그림 5-3이 나와 있죠. 그죠? 이 그림 5-3은 우리 교재 저 뒤쪽에 자손 선택자와 후손 선택자에 가면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미리 요 앞에 캡처를 떠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죠? 그 여기 보니까 디비전 요게 이제 부모라고 되어 있고 요거 밑에 H1, H2, UL 있죠. 그죠? 요 부분이 자손 선택자에 해당되겠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LI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전체가 후손에 해당되는 선택자다. 요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요 본문에 들어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은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생겼다 하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시고요.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메뉴의 타이틀이 뭡니까? 선택자의 용도와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래 되겠습니다. 먼저 나온 게 CSS 개요입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냐 하면은 125페이지 메뉴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니까 나와 있죠. 그죠? 그런데 그 125페이지 말고 왼쪽에 124페이지 메뉴에 보면 프리뷰가 나옵니다. 우리 교재. 자, 미리 보기죠. 그죠? 그거 보면 뭐라고 내용이 적혀 있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내용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많이들 생각했을 것입니다. 뭐라고? 내가 알고 있는 웹페이지는 엄청 예쁜데 점점점 이래 돼가 있죠. 그래서 그거 보니까 이전에 언급했듯
원래 네이버 웹페이지는 다음 그림과 같다. 우리 교재 그 보면 텍스트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모양이 투박하죠. 이 투박한 웹페이지에 스타일 시트를 적용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쁜 네이버 메인 페이지가 완성되더라. 그죠?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스타일 시트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선택자를 다룬다. 실질적으로 화면에 있는 무언가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어서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자를 모르면 이후 모든 내용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차근차근 익혀보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24페이지 중간에 그 화면 캡처 뜯는 거 보니까 네이버 그 홈페이지인데도 초기 인트로 화면인데도 보니까 별로 꾸며놓지 않아 가지고 그냥 일반 텍스트 화면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걸 좀 스타일 시트를 적용을 해서 좀 멋있게 한번 꾸며 보겠다 이 말이죠. 꼭 기억하시고요. 125페이지 메뉴에 갑니다. 그거 가니까 CSS 개요 그래가지고 CSS라는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들 컴퓨터 용어 사전에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C의 의미 있죠. 그죠?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슬라이드에 C는 뭡니까? 캐스케이딩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 떨어져 내리는 이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 C 있죠. 그죠? 요 놈은 뭔데? 스타일의 줄임말입니다. 스타일은 우리가 영문 사전에 보게 되면은 스타일, 뭐 양식, 방식, 형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양식이란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죠. 마지막으로 보면 S가 있습니다. 요거는 시트의 줄임말입니다. 시트는 영문 원어대로 말하면은 시트, 또 종이, 장, 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종이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125페이지 보게 되니까 HTML 페이지에 CSS를 사용해 꾸밀 수 있다. CSS 용어는 방금 설명을 드렸고, 요 CSS로 작성된 코드를 스타일 시트라고 하고, 2002년 CSS1이 나온 이후에 2, 3로 발전해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CSS를 사용해 이치를 지정하고 색상을 추가하고 컬러, 텍스트, 문자를 이동하고 블락 수준 요소에 대해 마진 있죠. 여백, 그 다음에 테두리를 설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보니까 CSS3에서 특정 HTML 태그를 선택할 때는 선택자를 사용한다. 그리고 교재 인용 부호를 주고 특정 HTML 태그를 선택해서 뭐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자를 사용해 특정 HTML 태그를 선택을 하면은 선택한 태그에 원하는 스타일이나 스크립트를 적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림 5-1은 선택자를 사용해 H1 태그를 선택하고 선택한 H1 태그의 컬러 스타일 속성에 레드 값을 적용한 CSS 블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 자료에도 보니까 선택자는 뭔데, 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CSS3에서 특정 HTML 태그를 선택할 때 사용하는 명령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림 5-1에 보니까 CSS 블록 예문이 하나 나와 있는데, 맨 앞에 있는 H1 있죠. 그죠? 요거는 선택자에 해당된다. 선택자 태그 명령되고, 그 다음에 중괄호 안에 첫 번째 컬러 콜론이 나옵니다. 요 앞에 컬러는 뭡니까? 스타일이 속성이 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콜론 다음에 오른쪽에 레드하고 세미콜론이 나왔는데, 요거는 스타일 속성에 부여되는 밸류 값이 된다 이 말. 그래서 뭡니까? 색상은 빨간색으로 주어진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니까 실제 소스 코드가 나와 있는데, 코드 5-1, 자, 파일명도 셀렉터 뭐다, 언더바 basic.html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 요거는 이제 스타일 태그 내부에 CSS 블락을 입력을 해서 작성한 코드를 스타일 시트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스타일 시트의 예제 코드를 실어 놨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뭔데, 이 전체 코드 내부를 이렇게 가만히 분석해 보면 뭐 다른 거는 기본 우리가 태그 명령 그대로 규칙에 의해가 들어가겠지만은 중간쯤에 보니까 요 스타일로 시작해서
스타일 슬래시 스타일로 이렇게 코드가 종료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스타일 바로 밑에 뭡니까? H1 선택제가 들어가고 중괄호 안에 뭡니까? 컬러 뭡니까? 요게 스타일 속성명이 되겠죠. 콜론 다음에 뭡니까? 레드 세미콜론 요렇게 끝이 났다면 요거는 뭡니까? 스타일 값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뭐 코드명을 보니까 백그라운드 바 컬러 콜론이 주어져가 있습니다. 요거는 뭡니까? 배경색을 주는 태그 명령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 밸류 값이 오렌지가 좋다면 그래서 배경색은 뭡니까? 오렌지 색으로 주라 이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스타일 시트는 뭔데 CSS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태그 명령은 스타일로 시작해서 슬래시 스타일로 종료가 된다는 거. 자, 오른쪽 소스 코드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성한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이어서 다음 그 시트로 넘어가기 전에 CSS는 이제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CSS는 마크업 언어로 작성된 문서의 스타일을 정하는 표준화된 언어입니다. 그래서 HTML과 XHTML, 그 다음 XML 등의 마크업 언어로 작성된 문서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다. 꼭 기억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스타일 시트라는 것은 뭔가 하니까 문서의 외형을 표현하기 위하여 생긴 개념이다. 요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야? 126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은 중간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재 126페이지 중간 부분에 거기 가니까 선택자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보니까 CSS3 선택자는 스타일 시트 뿐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사용한다. 많이 활용하므로 이 장의 내용을 꼭 기억을 하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표 5-1에 보면은 CSS3 선택자의 종류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 자료에 보니까 표 5-1 CSS3의 선택자 종류라고 있죠. 그죠?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전체 선택자는 형태가 뭐다? 아스테리스크로 표시한다. 사용 예제도 아스테리스크 썼고 두 번째 태그 선택자는 태그 명령 중에 형태는 태그인데 사용은 H1 이런 식으로 쓴다. 그죠? 세 번째는 ID 선택자는 항상 앞에 기호가 샵이 들어갑니다. 샵하고 ID. 그래서 오른쪽에 예제에 보니까 샵 ID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클래스 선택자는 어떻게? 점하고 뭐다? 클래스가 들어가더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점하고 헤더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속성 선택자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앞에 선택자가 들어가고 자 오른쪽 예제에 보니까 인풋이라는 그 입력 양식 지정하는 선택자가 들어가고 대괄호 안에 뭡니까? 항상 속성을 줍니다. 타입이라고. 그 다음에 이꼴 다음에 뭡니까? 밸류 값을 주는데 어떤 문자를 입력하고 싶을 때는 텍스트 이런 식으로 주겠죠. 두 번째는 보니까 대괄호 안에 속성하고 뭡니까? 틸드하고 뭡니까? 이꼴 값 요래 줬습니다. 요 기호를 잘 기억하세요. 요거 같은 경우는 뭡니까? 오른쪽에 사용한 예제가 대괄호 안에 데이터 그 다음에 바 롤하고 틸드 이꼴하고 롤을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는 뭐 할 때 쓰느냐? 행을 그릴 때 요 명령을 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대괄호 안에 속성 여기 필터 기호죠. 이꼴 밸류를 줬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도 보니까 데이터 바하고 롤이라는 명령이 들어가고 필터 이꼴 롤을 이래 줬습니다.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속성하고 꺽쇠 이꼴 값을 줬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꺽쇠 이꼴 하고 로우라고 이렇게 줬죠. 그죠? 그 다음에는 속성하고 달러 이꼴 값을 줬습니다. 여기도 달러 이꼴 9 이런 식으로 줬죠. 그리고 속성 아스테리스 값을 줬습니다. 요거는 아스테리스하고 로우 요래 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속성 선택자는 이렇게 많다는 거. 그 다음에 후손 선택자에 사용되는 형태를 보게 되면은 선택자와 선택자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오른쪽에 사용 예제에 보니까 선택자 헤더 태그 명령과 H1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뭡니까? 선택자 종류 중에서도 자손 선택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손 선택자. 자손 선택자 요거는 중요한데 사용 형태를 보게 되니까 선택자가 두 개 줬는데 중간에 뭡니까? 왼쪽으로 요래 꺾어진 갈로가 들어갔죠. 그죠? 요거는 뭔가 하니까 오른쪽 사용 예제에 보니까 헤드라는 선택자를 줬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H1을 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헤드라는 요 선택자 태그 명령은 주로 헤드 머릿말 사용할 때 요 명령을 사용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조로 사용하는 게 자손 선택자에 되는데, 자손 선택자가 되는데, 예? 요 헤드라는 선택자는 주로 일련의 데이터 집합의 첫머리에 있는 제목을 우리가 작성할 때 주로 씁니다. 그 다음 이어서 반응 선택자가 있는데, 반응 선택자도 보니까 형태가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콜론 다음에 액티브가 있고 하나는 콜론 다음에 호브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요 액티브 요 놈은 어떨 때 능동적인 또는 뭐 활동적인 적극적인 활발한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마우스로 클릭할 때 요 태그 명령을 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호브라고 있죠. 그죠? 요거는 뭐 우리가 영문 사전에 보시게 되면은 의미가 맴돌다, 유지하다 또는 뭐 날다, 헤매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선택자 명령 호브는 마우스를 포인팅을 올려놓을 때 이런 선택자 명령을 쓴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태 선택자가 있죠. 그죠? 여기도 네 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는데, 선택자 콜론 다음에 첫 번째 체크드가 나옵니다. 요거는 체크 상태. 예를 들어 뭐 네모 박스 요래 가지고 우리가 이걸 선택하고 싶을 때는 클릭하면 이렇게 체크가 되죠. 한 번 더 하면 해제가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 사용하는 태그 명령이 되겠고, 두 번째 포커스 있죠. 그죠? 요 놈은 뭡니까? 초점이 맞추어진 상태. 어떤 특정 위치에 클릭을 했을 때가 그 위치에 커서가 깜박깜박거리면서 가가 있죠. 그죠? 그런 상태. 세 번째는 뭐마 enabled가 있고, 네 번째는 뭐가 있다? disabled가 있습니다. enabled라는 요 태그 명령은 사용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고, disable은 뭡니까? 반대죠. 사용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이어서 구조 선택자는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죠? 첫 번째 보니까 first bar child라는 태그 명령이 있는데, 요거는 구조 선택자 중에서도 첫 번째 이치하는 자손을 선택할 때, 두 번째 last child 요거는 어떨 때 마지막에 이치하는 자손,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보니까 nth bar child 갈로 열고 2n 플러스 1 갈로 닫고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할 때 앞에서 수열 번째 자손을 선택할 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갈로 안에 보니까 2n 플러스 1이 있죠. 그죠? 요거는 뭐 할 때 뒤에서입니다. 뒤에서 수열 번째 자손을 선택할 때, 그 다음 그 아래쪽에 보니까 first of type이라는 게 있죠. 그죠? 요거는 첫 번째 태그 선택할 때, 그 다음에 last of type 요거는 뭡니까? 마지막 태그를 선택할 때, 그 다음 그 아래쪽에 nth of type하고 갈로 안에 2n 플러스 1이 있습니다. 요거는 요 위에서 나와 있듯이 앞에서 뭡니까? 수열 번째 태그를 선택할 때 요런 명령을 쓴다. 마지막으로 last nth하고 last of type하고 2n 플러스 있죠. 그죠? 요거는 뭔데, 뒤에서 수열 번째 태그를 선택할 때 요런 선택자 태그 명령을 씁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게 되니까 이번에는 동의 선택자, 링크 선택자, 문자 선택자, 마지막으로 부정 선택자가 있는데, 동의 선택자도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보게 되니까 자, 형태가 중간에 플러스 기호가 들어가고 또 마이너스 기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사용 예제에 보니까 플러스 들어가고, 요 보마 요게 마이너스가 아니고 틸댓이다. 물결 표시 아시겠습니까? 요게 있는데,
플러스가 들어간 경우에는 동의 거래가 바로 동의 선택자 중에서도 바로 뒤에 있는 것만 선택할 때, 또 tilde 요거는 뒤쪽 모두를 선택할 때 사용하는 태그 명령이 되겠다. 그 다음 링크 선택자도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A 콜론 링크, 하나는 뭡니까? A 콜론 visited라고 되어 있는데, 링크는 뭡니까? 링크 선택자 중에서도 뭡니까? href가 있는 A 태그를 사용할 때 요걸 씁니다. 그 다음 visited 요거는 방문했던 링크의 A 태그에 주로 사용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문자 선택자도 현재 보게 되니까 약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first letter라고 나와 있죠. 그죠? 요거는 문자 선택자 중에도 첫 번째 글자만 선택할 때, 그 다음에 first line 있죠. 요거는 첫 번째 줄만, 그 다음에 after가 있습니다. 요거는 태그 뒤에 위치한 공간을 우리가 지정할 때, 그 다음 before는 태그 앞에 위치한 공간, 마지막으로 뭡니까? 셀렉션 있죠. 그죠? 요거는 뭡니까? 드래그 한 글자를 선택할 때 사용하는 태그 명령이 되겠다. 그 다음에 li 콜론 not 하고 뭡니까? 갈로 안에 점 아이템이 있죠. 요거는 부정 선택자. 앞에 not이 붙었기 때문에. 자, 그때 사용하는 거다. 그래서 교재 9 아래쪽에 127페이지 보게 되니까 뭐라고? 사실 이러한 방식으로 책의 지면을 낭비하는 정리를 싫어한다 이래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한 페이지 넘게 차지하는 표를 일부러 넣어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활용하도록. 그래서 교재 다음 페이지 가게 되니까 엄청 많으니 따로 외운다는 생각은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필자도 개발 중에 선택자가 생각나지 않을 때에는 월드와이드 웹 컨소시엄 공식 문서 있죠. 그 홈페이지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www.w3.org/tr/css에 들어가가 참고를 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부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정리한 것 뿐이다. 선택자를 글로 설명하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예제와 함께 살펴보면서 주요 선택자를 차근차근 익혀보도록 하겠다 이래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아래쪽에 보니까 표 5-1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게 표 5-1이죠. 구조 선택자와 부정 선택자처럼 콜론 기호를 사용하는, 자, 여기 보니까 콜론 기호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자, 요 기호를 사용하는 선택자를 가상 클래스 선택자라고 하며, 그래서 교재 보니까 이런 걸 수도 클래스 셀렉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 문자 선택자처럼 여기는 뭡니까? 더블 콜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호가. 그죠? 요런 기호를 사용하는 선택자를 가상 요소 선택자, 즉 수도 엘리먼트 셀렉트라고 한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둘을 간단히 구조 선택자와 뭐다? 문자 선택자로 칭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타이틀이 뭐다? 기본 선택자가 뭔지 한번 알아보겠다. 그래서 교재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선택자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다. 기본 선택자는 매우 뭐다? 중요하므로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선택자를 정리해 놓은 게 우리 강의 슬라이드 표 5-2에 보니까 기본 선택자라고 되어 있고 아래쪽에 테이블이 하나 나옵니다. 첫 번째가 전체 선택자, 형태는 아스테리스크 기호를 쓴다. 그래서 야는 HTML 페이지 내부의 태그를 모두 선택할 때, 그래서 이 아스테리스크의 의미는 all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태그 선택자, 형태는 태그인데 야는 HTML 페이지 내부의 특정 태그를 모두 선택할 때 사용하더라. 그리고 ID 선택자는 샵 ID 이렇게 형태를 쓰는데 이거는 특정 ID 속성이 있는 태그를 선택. 웹표준의 ID 속성은 웹페이지 내부에 중복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ID 선택자는 특정 태그 하나를 선택할 때 사용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클래스 선택자는 항상 앞에 클래스명 앞에 점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특정 클래스가 있는 태그를 선택할 때 이런 형태로 사용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니까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냐? 129페이지
중간 부분에 가면 되죠. 그거 보니까 기본 예제 5-1 그래가지고 전체 선택자와 태그 선택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체 선택자 적용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체 선택자를 사용해서 모든 태그의 뭡니까 컬러 스타일 속성을 레드 값으로 변경하는 소스 코드다. 그래서 강의 자료에 보니까 코드 5-2 그래가지고 디폴트 언더바 뭡니까 와일드 카드 HTM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와일드 카드는 뭡니까? 에? 와일드 카드는 뭐 아스테리스크 야를 지칭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컬러 스타일 속성 요게 아래쪽에 보니까 스타일하고 슬래시 스타일 종료가 되는데 여기 보면 아스테리스크 기호가 하나 들어갔죠? 이해되겠습니까? 요게 이제 컬러 스타일 속성이다. 그 다음 중괄로 안에 보게 되니까 속성명을 컬러 콜론 줬고 그 다음 밸류 값을 뭡니까 레드 줬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 코드를 실제 실행을 하게 되니까 오른쪽 위에처럼 박스 안에 있죠. 제목 글자 태그부터 시작해가 본문 내용이 있죠. 이게 전부 뭡니까 레드 값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그래서 이거는 전체 선택자를 적용한 예제가 되겠다. 그래서 교재 그 타이틀도 기본 예제 5-1에 보게 되니까 뭐다 전체 선택자와 태그 선택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참고하세요.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로 태그 선택자 적용하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요거는 태그 선택자를 사용해 가지고 H1 태그의 컬러 스타일 속성에 자, 이 본문에 보니까 스타일하고 슬래시 스타일인데 여기 H1 뭡니까? 태그가 있죠. 그 다음에 컬러 속성에다가 레드 밸류 값을 적용을 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P 태그 있죠. P 태그의 컬러 스타일요 속성에다가 밸류 값을 뭐다? 블루를 줬습니다. 요 값을 적용한 예제가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소스 코드 요 파일명도 코드 5-3의 디폴트 언더바 태그 HTML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위에 보면 H1 있죠. 타이틀 제목 글자는 빨간색으로 주어졌고 자 본문 내용이 있죠. 파라그래프 달라 이거는 전부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자 요렇게 이제 적용해가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요 태그 선택자 적용하기는 한꺼번에 선택자를 여러 개 입력을 해서 스타일 속성을 적용할 때 자, 우리 교재 페이지 130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세요. 그거 보면은 선택자 여러 개의 속성 적용하기 해가지고 구분을 뭐다? 쉼표를 사용한다. 그래서 요, 그림 5-2는 보니까 선택자를 여러 개 사용한 예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태그 선택자를 여러 개 뭡니까요? 컴마 쉼표로 연결을 해가지고 마진 스타일 속성과 이거는 여백을 말하죠. 그 다음 패딩 스타일 속성을 적용한 것이다. 태그 선택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펴볼 모든 선택자에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마진은 뭐 상하 좌우 여백을 밸류 값을 제로 줬다면 여백 안 주겠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다음 패딩 있죠. 제로라고 되겠습니다. 패딩 요 놈은 여러분 뭐 할 때 주로 쓰느냐 하면은 패딩 이것도 여러분들 영문 사전에 찾아보면 이 패딩에 대한 의미가 있겠죠. 그죠? 패딩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네모 박스가 있다면은 박스 상하 좌우 선과 본문 내용이 있죠. 그 사이에 주어지는 그 빈 여백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을 우리는 이제 패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저 뒤에 가면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봅니다. 고려 아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선택자 여러 개의 속성을 적용할 때는 반드시 여기처럼 콤마로 구분한다는 거. 자,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기본 예제 5-2 그러니까 ID 선택자를 한번 살펴보겠다. 그래서 코드 5-5에 보니까 디폴트 id.html 이렇게 파일명이 주어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놈은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냐 131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131페이지 메뉴에 가게 되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그거 보니까
코드 그 5-4 나와 있죠. 그거 보니까 공간 분할 태그의 ID 선택자를 사용해가 ID 속성을 적용하고 레이아웃을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간 분할 태그는 아래 소스 코드에 보니까 어디에 해당되는데, 보게 되면은, 자, 여기는 없고 바디 부분에 들어가 봐야 됩니다. 바디 부분에. 자, 다음 슬라이드 잠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면은, 자, 여기 본문 그 바디 부분에 보니까 첫 번째 태그 명령 div id equal 헤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 헤드는 이제 결국은 뭡니까? 속성 값이 되겠죠. 그죠? 머리 부분에. 그죠? 여기 이제 공간 분할 태그 div가 있고, 그 다음 id 선택자를 사용을 해서, 요게 이제 id 선택자다. 이해되겠습니까? id 속성을 적용을 하고, 속성은 뭡니까? 헤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레이아웃을 구성해보자.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h1 태그 주고 샵 헤드라고 줬습니다. 샵 헤드 태그. 그래서 이 아래쪽에 보니까 뭡니까? 샵 헤드 태그라고 이렇게 문자가 나와 있고, 그 다음 그 밑에 또 div를 써가 id 속성명에다가 wrap라고 줬습니다. 그죠? 그리고 div id는 ace id라고 줬죠. 그 다음에 h1 그래가지고 타이틀을 샵 베이스 아이드 태그라고 줬는데 요 아래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div는 보니까 아이디에는 컨텐츠 내용을 주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타이틀은 샵 컨텐츠 태그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물론 뭐 첫 번째 헤드 태그나 이 에이스 아이드 태그나 컨텐츠 태그에 이 백그라운드는 컬러 색은 뭡니까? 여기는 레드를 줬을 거고, 여기는 블루, 여기는 뭡니까? 그린, 녹색을 줬겠죠. 그죠? 그래서 현재 출력되는 화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우리 교재 130 몇 페이지, 2페이지 가게 되면은 맨 위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요 했듯이 요 백그라운드 색상이 요리 주어진 것은 앞 슬라이드로 잠시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 보니까 헤더 부분에는 폭을 뭡니까? 800픽셀로 하고, 마진은 제로로, 그 다음에 오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그라운드는 레드라고 줬죠. 그 다음 빨간색. 그 다음에 이제 WRAP 여기에 보게 되니까 마진 값 요렇게 제로 줬고, 오버플로우 숨긴다. 그리고 여기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루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 이 부분은 샵 컨텐츠는 뭡니까? 그린을 줬다 이 말. 알겠습니까? 자, 요렇게 줬기 때문에 각각 색상이 그렇게 출력된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스타일. 그 다음 이어서 넘어가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클래스 선택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133페이지 맨 위에 가보세요. 그거 가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가기 전에 우리 교재 132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노트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거 보니까 아이디 속성 중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웹페이지 내부에서 아이디 속성을 중복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들으면 뭐다? 호기심에 코드 5-5와 같이 직접 입력하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우리 교재 그 중간에 5-5 있죠. 그죠? 그거 보니까 reference underbar id 뭐다? duplication.htm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실행하면 해당 id 속성을 표시한 모든 태그의 스타일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 교재 그 소스 코드 중간에 보게 되니까 바디 부분에 보세요. 태그명 h1과 속성명 id에다가 린트 이렇게 되어 있죠. INT. 요거는 이제 린트 함수는 인자 값에 가장 가까운 정수를 더블형으로 리턴 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바로 요겁니다. 그리고 거기 각각 보니까 타이틀을 CSS3 선택자 기본 요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반복해서 ID 속성을 줘놨습니다. 그리고 요런 거는 이제 교재 방금 위에서도 얘기했어요. 중복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교재 맨 아래쪽에 보게 되니까 출력 화면에 나와 있고, 거기 글자 폰트 크기가 뭡니까? 하나는 태그 명령 H1이고 하나는 H2고 하나는 H3니까 H1이 가장 크게 나와 있고, 물론 그 글자의 색상은
레드로 나와 있죠. 저 위에 샵 린트 칼라 콜론 레드라고 줬기 때문에 스타일 부분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스타일 시트에서는 아이디 속성이 중복되어도 문제가 없다 이면. 하지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아이디 속성이 중복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웹페이지 내부에서 아이디 속성이 중복되지 않게 적용하라 이 말. 스타일 시트에는 문제가 없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걸 이해하시고 그 다음 우리 강의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기본 에이저 5-3의 클래스 선택자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그랬는데, 첫 번째 클래스 사용자를 한 개 사용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개 사용하기. 그리고 교재 보니까 클래스 선택자는 특정한 클래스가 있는 태그를 선택할 때 사용한다. 웹페이지를 개발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더라.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코드 5-6 디폴트 언더바 클래스.html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스 코드 안에는 클래스 사용자를 한 개 사용했다 그러는데 어느 위치에 있는데요. 자, 바디 본문 부분에 가게 되니까 태그명 UL 밑에 보니까 li 하고 클래스가 등장합니다. 알겠습니까? 속성명. 그 다음에 뭡니까? 밸류 값. 자, 밸류 값을 뭐라고 줬습니까? 여기 보니까 셀렉트라고 요래 줬죠. 그죠? 그리고 여기 타이틀을 사과라고 줬으니까 거기 오른쪽 메뉴에 보니까 이렇게 사과 이렇게 나온다 이 말. 근데 이제 글자 색상은 요 점 셀렉트 그래가 선택한 데는 전부 빨간 거를 지정하라 그랬으니까 사과는 빨간 걸로 나타났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나나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셀렉트 명령을 안 썼기 때문에 그냥 블랙으로 나타났다, 검정색으로. 그 다음에 클래스 속성명 주고 셀렉트 줬습니다. 요 오렌지는 뭡니까? 선택했기 때문에 뭡니까? 빨간색으로 이렇게 문자가 나왔다. 그 다음 아래쪽에 감은 셀렉트 명령이 없기 때문에 그냥 블랙으로 이렇게 나타났죠. 자, 요렇게 사용한다. 클래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타이틀이 클래스 선택자를 여러 개 사용하기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5-7에 보게 되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클래스 부분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여러 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냐, 페이지 한번 찾아가 봅시다.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133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게 되면 2번에 클래스 선택자를 여러 개 사용하게 그래가지고 공백으로 구분해 클래스를 여러 개 사용할 수 있는데, 코드 5-7에서는 뭡니까? 아이템과 헤드 클래스가 함께 적용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어디에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스타일 부분에 점 아이템과 점 헤드가 있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클래스가 함께 지정되는데, 점 아이템은 속성명 컬러에다가 뭡니까? 밸류 값을 레드를 줬고, 점 헤드 클래스는 보니까 백그라운드 컬러 그래가지고 밸류 값을 블루를 줬다 이만. 자, 요렇게 이제 뭡니까? 클래스 선택자를 여러 개 사용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래쪽에 보니까 바디 부분에 보니까 본문에 H1 클래스 속성명 주고 밸류 값을 아이템 헤드라고 줬습니다. 그리고 타이틀을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두 가지 속성이 적용이 되어 파랑색 배경에 위에 블루 줬죠. 빨간색 글자로 나타낸다. 빨간색 레드. 그래서 이걸 실행하게 되면 왜 됩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요 문자 뒷 뭡니까? 배경이 빨간색으로 나타날 파란색으로 나타날 거고, 요 글자는 빨간색 글자로 나타날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니까 속성 선택자가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135페이지 메뉴에 나오는데, 요거 보기 전에 우리 왼쪽 134페이지 저 위에 노트 부분에 한번 보세요. 교재. 그거 보니까 클래스 속성 중복이라 그래가지고 뭐라고? 웹페이지 내부에서 아이디 속성은 중복되지 않아야 하지만
클래스 속성은 중복을 허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클래스 속성을 서로 다른 태그에 적용할 때는 태그 선택자와 클래스 선택자를 뭐다 함께 사용해서 태그를 더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 보니까 코드 5-8 거래가 레퍼런스 언더바 태그 위드 클래스.html 파일명을 주고 중간에 그 헤드 부분에 보게 되니까 바로 밑에 타이틀 제목을 CSS3 셀렉트 베이직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니까 자 태그 명령이 스타일이 나오죠. 그거 보니까 li.select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중괄호 안에 컬러 콜론 레드라고 줬습니다. 그럼 색상을 이제 빨간색 주라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 설명을 뭐라고 정확하게 태그를 선택해 사과만 뭐다 빨간색으로 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본문 바디에 가게 되니까 클래스 선택자가 나오고 제목 글자가 나옵니다. 그 밑에 보니까 UL 거래가 리스트 형식으로 첫 번째는 사과, 두 번째는 바나나, 세 번째는 오렌지, 네 번째는 감이 있는데 특별히 사과 부분에 보니까 클래스 속성명 들어가고 밸류 값이 셀렉트라고 들어갔잖아요. 그럼 사과 요 부분만 뭐마 사과 요 부분만 글자를 뭐다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나머지 바나나나 오렌지 감 요거는 뭡니까 기본 값대로 뭐다 블랙으로 나오겠죠. 검정색으로. 자 요런 거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교재 135페이지 메뉴에 가니까 우리 강의 자료에도 슬라이드에 나오듯이 속성 선택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속성 선택자는 요 오른쪽에 보니까 표 5-3 있죠. 속성 선택자라고 요 5-3의 형태로 입력을 하고 특정 속성과 같이 있는 태그를 선택할 때 사용하더라. 그 속성과 같은 대괄호를 사용해 입력을 한다. 그래서 테이블에 보니까 선택자가 들어가고 대괄호의 속성이 들어갔다. 그래서 요거는 특정 속성이 있는 태그를 선택할 때 두 번째는 선택자 들어가고 대괄호 안에 속성 이꼴 다음에 뭡니까 밸류 값을 줬습니다. 그럼 요거는 일종의 대인문이죠. 우측에 있는 밸류 값을 좌변에 있는 속성 명령에다가 집어넣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속성 내부 값이 특정 값과 같은 태그를 선택할 때 이런 형태로 쓴다. 그리고 아래쪽에 기본 예제 5-4에 보니까 속성 선택자 사용한 소스 코드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럼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인데 135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나와 있죠. 그리고 그게 이제 코드 5-9인데 보니까 요 표 5-9는 속성 선택자를 사용해 인풋 태그를 선택한다. 인풋 태그는 여기 스타일 부분에 보니까 소스 코드 인풋 태그명 들어가고 대괄호 안에 뭡니까 속성명 타입을 주고 그 다음 밸류 값을 텍스트 문자로 쓰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중괄호 안에 뭡니까 백그라운드는 붉은색으로 하겠다 레드. 여기 아래쪽에 그림 나와있죠. 붉은색으로. 그 다음에 인풋 태그명이 자 그 보니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속성명은 뭡니까 타입이라고 들어갔고 밸류 값은 뭐다 패스워드라고 들어갔습니다. 백그라운드 배경색은 블루로 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른쪽 아래쪽에 보니까 이런 모양으로 나와 있다. 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게 되니까 이번에는 뭡니까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136페이지 가야 됩니다. 136페이지 메뉴에 가보세요. 그거 가게 되니까 후손 선택자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손 선택자 되어 있습니다. 후손 선택자와 자손 선택자는 특정 태그의 후손과 자손을 뭡니까? 선택할 때 사용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손은 무엇이고 후손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자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교재에도 나오듯이 일일이 말로 설명하면 오히려 복잡하기 때문에 예로 살펴보겠다. 그래서 코드 5-10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 보니까 body 태그 명령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디비전 나와 있죠. 그럼 요걸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body 태그 내부에는 이 내부에는 그림 5-3과 같이 오른쪽에 그림 5-3이 있죠. 여기 보니까 자손 선택자와 후손 선택자가 이렇게 그림으로 도식화 시켜 놨는데 요 5-3과 같이
하이라키 스트럭처, 즉 계층구조, 다른 말로 트리 스트럭처라고 합니다. 트리 구조라 이 말이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우리 뭐 족보같이. 이때 div 태그를 기준으로 바로 한 단계 아래에, 자 여기에 보니까 div 부모라고 되어 있죠. 요걸 기준으로 바로 한 단계 아래에 위치한 h1 태그, 요 h1, h2 UL 있죠, 그죠? 요 태그를 뭐라 그런다? 자손이라 그런다. 부모 바로 밑에 있는 거. 그 다음 div 태그 아래에 위치한 모든 태그를 뭐다? 여기 보면 점선으로 되어 있죠. 모든 태그를 뭐라 그런다? 후손 태그라고 하더라. 다른 말로 후손 선택자다. 그래서 요걸 그대로 소스 코드로 작성했는 게 왼쪽에 여기다. div가 있고, 맨 위에 뭡니까? 태그명 h1 그래가 css3 선택자 기본. 자, 글자 가장 크겠죠. 두 번째 h2는 기본 선택자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ul 있죠. 자, 정렬된 리스트죠. 첫 번째는 전체 선택자, 두 번째는 태그 선택자, 세 번째는 id 선택자와 클래스 선택자, 이렇게 주어져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뭡니까? 중요한 거는 div 요게 이제 부모고, 여기 있는 거 있죠. h1, h2, ul 있죠. 요거는 뭡니까? 자손 선택자가 될 거고, div를 기준으로 뭡니까? 이 전체를 뭐다? 후손 선택자다. 이렇게 지칭을 한다 하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또 우리 강의 슬라이드 맨 아래쪽에도 보니까 후손 선택자가 뭔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요거는 137페이지 맨 위에 가면 나옵니다. 그거 보세요. 후손 선택자는 특정한 태그의 후손을 선택할 때 사용한다. 그래서 표 5-4에 보니까 형태가 선택자 A, 선택자 B 이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선택자 A의 후손인 선택자 B를 선택한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면은 뭐가 나옵니까? 기본 예제 5-5 그래가 후손 선택자에 대해서 소스 코드를 하나 작성해가 요 넣어놨습니다. 요 코드 5-11 있죠? 요 5-11은 h1 태그를 선택하지만, 이 본문에 보세요. 요게 h1 있죠? h1 태그를 선택하지만 후손 선택자를 사용을 해서 특정한 대상의 후손이라는 것을 구별한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여기 뭡니까? 샵 헤드라고 나옵니다. 요 샵 헤드 태그 아래에 위치한 h1 태그에는 뭐다? 빨간색을 적용하고, 그래서 오른쪽 결과에 보니까 자, 로렘 IP sum 그 다음 내비게이션 요렇게 빨간색을 적용하고, 그 다음 샵 셀렉션 선택자 있죠. 요 h1. 자, 여기에는 뭐다? 오렌지 주황색을 적용한다. 그 소스 코드를 만든 게 바로 요거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div 요 이제 div를 기준으로 헤드 나와 있고, 그 다음 h1 로렌 IP 뭡니까? sum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여러 대가 있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실제 p 태그 명령 써가지고 로렘 IP sum 이 파라그래프 단락이 있잖아요. 요거는 뭡니까? 클래스 선택자를 써가지고 뭡니까? 요 오렌지 색으로 이렇게 줬다, 이만. 요게 ID 섹션 요렇게 되어 있죠, 그죠? 요거에 해가지고 뭡니까? 오렌지 색으로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 우선 선택자 얘가.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 교재 몇 페이지냐 하면은 138페이지 맨 위에 가보세요. 138페이지 맨 위에 가시게 되면은, 자, 선택자 여러 개를 함께 사용할 경우 후손 선택자를 우리 교재 그 보면은, 자, 빨간색 1번 있죠. 1처럼 활용할 때가 있다. 그럼 1은 어떻게 돼가 있는데, 그거 보니까 어떤 태그에 빨간색을 적용할까요? 이 선택자는 헤드 태그의 후손인 h1 태그와 일반적인 h2 태그를 선택한다. 그래서 우리 강의자료 요 슬라이드 본문에 보니까 요 1번 부분이 있죠.
요 보니까 헤드 태그의 후소인 삽 헤드 있죠. 후손인 H1 태그와 일반적인 H2 태그를 선택한다 이 말.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교재 보니까 헤드 태그의 후손인 H1 태그와 헤드 태그의 후손인 H2 태그를 선택하고 싶다면은 요렇게 하지 말고 여기 보세요. 헤드 태그의 후손인 H1 태그와 그 다음에 헤드 태그의 후손인 H2 태그를 선택하고 싶다면은 요 2번처럼 요렇게 소스 코드를 작성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의 차이점은 뭡니까? 여기는 샵 헤드 선택자를 지정해가 H1, H2 이렇게 했는데 요 아래쪽은 샵 헤드하고 H1, 다음에 또 샵 헤드를 직접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H2 다음에 갈로 안에 뭡니까? 색상은 레드 그대로 세미콜론으로 끝났죠. 그래서 후순 선택을 선택자를 사용할 때는 뭡니까? 주의를 하라 이 말. 가능하면 뭡니까? 2번처럼 이런 식으로 적용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교재 보니까 선택자를 처음 접할 때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므로 기억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꼭 참고하세요. 그 다음 이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게 되니까 슬라이드 이번에는 자손 선택자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보자 이 말이죠. 자손 선택자는 뭐다? 특정 태그의 자손을 선택할 때 사용한다. 그래서 표 5-5에 보니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사용 형태가 보니까 선택자 A 자 꺽쇠기요 우측으로 그 다음 선택자 B 이래 되어 있죠. 그죠? 요거는 선택자 A의 자손인 뭡니까? 선택자 B를 요 A의 자손인 선택자 B를 뭐한다? 선택할 때 이렇게 사용한다. 그래서 아래쪽에 기본 예제 5-5에 자손 선택자 사용한 소스 코드가 정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138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코드 5-12 요 놈은 앞서 살펴본 코드 5-11과 구성이 같다. 다만 삽 네이버 태그 아래에 자 우리 본문에 가보세요. 삽 네이버 태그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요게 삽 네이버 태그 자 여러분들 한번 분석해 봤습니까? 요 바디 부분 있죠. 본문에 바디를 시작하고 슬래시 바디 그 중간에 가니까 div id 속성명 그 다음에 밸류 값이 네이버라고 더블 커팅이 들어가죠. 요 부분입니다. 자 요 샵 네이버 태그 아래에 샵 네이버 태그 아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있는 H1 태그는 후손이기 때문에 스타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행 결과를 예측해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실행 결과를 예측해보라. 이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 페이지 139페이지 메뉴에 표 5-12 그 소스 코드 부분이 나와 있죠. 그 보니까 본문에 여기 보니까 바디 부분에 div 태그명 주고 그 다음에 id 속성명 헤드라고 되어 있죠. 자 타이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1 문자는 타이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lorem ip su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뭡니까? 여기에 보니까 뭡니까? 스타일을 삽 헤드 H1 컬러는 뭡니까? 붉은색으로 하라 그래서 그렇게 붉은색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뭡니까? 셀렉션 선택자일 경우는 컬러를 오렌지색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 아래쪽에 보면 셀렉션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타이틀 lorem ip sum은 뭡니까?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주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중간에 네이버 있고 내비게이션 요리 되어 있죠. 이 부분은 뭡니까? 특별한 색상 지정이 없으니까 검정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렇게 소스 코드가 주어졌다. 꼭 기억하시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면은 이번에는 기본 예제 5-6 그래가 테이블 태그 요소 선택할 때 자손 선택자 주의사항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139페이지 중간 아래 보니까 테이블 태그의 요소를 선택할 때에는 자손 선택자 사용을 추천하지 않는다. 코드 5-13의
실행 결과를 예측해보라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 슬라이드 요 본문에 보니까 코드 5-13 dsc 언더바 테이블 위드 children.html 되어 있죠. 파일명에 요 children이 바로 자손을 의미한다. 그리고 요구할 때 이제 주의하라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어 보니까 테이블 스타일 부분에 보니까 테이블하고 왼쪽으로 꺽쇠 기어 주어졌고 tr 그 다음에 왼쪽으로 꺽쇠 주어졌고 tr하고 중간로 안에 뭡니까 컬러를 뭡니까 붉은색으로 지정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그래서 요 코드 13을 실행하게 되면 대부분 th 태그에 요 앞에 th 있죠. 여기에 빨간색이 적용된다고 예상을 했겠지만 스타일 속성은 적용되지가 않는다. 이 문제는 검사를 사용해 HTML 페이지 계층 구조를 살펴보면 원인을 알 수 있다면. 그래서 그림 5-5를 보게 되면은 그림 5-5 우리 교재 그 아래쪽에 있죠. 교재 페이지 140페이지가 아래쪽에 한번 가보세요. 그걸 보게 되면은 테이블 태그에 자동으로 추가된 tbody 태그를 확인할 수가 있다면 tbody 태그. 그럼 우리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여기 검사를 통한 HTML 페이지의 계층 구조. 자, 웹브라우저가 tbody 태그를 자동으로 추가하므로 스타일 속성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 보면 tbody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테이블 태그에 스타일을 적용할 때는 자손 선택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니까 이 문제는 검사를 사용해 HTML 페이지의 계층 구조를 살펴보면 원인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림 5-5를 보게 되면은 테이블 태그에 자동으로 추가된 tbody 태그를 확인할 수 있다. 웹브라우저가 tbody 태그를 자동으로 추가하므로 스타일 속성이 뭐다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색상을 적용하려면은 항상 선택자 테이블 자 꺽쇠 기호 tbody 꺽쇠 기호 tr th를 입력해야 된다. 그래서 혼동하기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테이블 태그에 스타일을 적용할 때는 자손 선택자를 사용하지 마라 이래 되겠습니다. 그죠? 자,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니까 이번에는 교재 페이지 141페이지 메뉴에 가니까 타이틀이 뭡니까? 반응과 상태와 구조 선택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그 첫 번째로 반응 선택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교재 보니까 반응 선택자는 사용자 반응으로 생성되는 특정한 상태, 스테이트죠. 선택을 한다. 특정한 상태를. 그래서 사용자가 특정 태그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은 올린 걸 뭡니까? 여기 콜론 하우버가 된다. 호버가 된다. 그 다음에 특정 태그를 마우스로 클릭하면은 액티브 상태라 그러죠. 자, 여기에 보니까 콜론 액티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콜론 호버는 뭡니까? 사용자가 마우스 코드를 올린 태그를 선택할 때, 액티브는 뭡니까? 사용자가 마우스로 클릭한 뭐다? 태그를 선택할 때. 자, 요렇게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아래쪽에 보니까 기본 예제 5-7 그래가 첫 번째 뭡니까? 반응 선택자를 사용한 예를 코드 작성을 요렇게 해놨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교재 보니까 141페이지 아래쪽에 보니까 코드 5-14와 같이 반응 선택자를 사용해서 코드를 구성하고 실행해보자. 글자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빨간색이 적용되고 클릭하면 파란색이 적용이 된다. 쉬운 내용이므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중간에 소스 코드 스타일 부분에 가니까 H1 있죠. 자, H1은 호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버는 마우스 커드를 올린 태그를 선택할 때라 그랬으니까 컬러 색상은 뭡니까? 빨간색. 그러니까 반응 선택자 이분에 올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빨간색이 나타날 것이고, 두 번째 H1 그래가지고 태그명 액티브하고 컬러는 블루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사용자가 직접 마우스를 그 위에 올려놓고 클릭한 상태죠.
요 부분 반응 선택자. 그래서 요거는 색상이 파란색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바디 부분에 H1 반응 선택자 있죠. 예? 이 부분은 뭡니까? 아무 선택자를 지정 안 했기 때문에 검정색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요 놈은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냐 하면은 142페이지 맨 위에 올라가니까 상태 선택자라고 나와입니다. 자, 요 놈은 상태 선택자는 입력 양식의 상태를 선택할 때 사용하고, 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표 5-7의 선택자가 요 아래쪽에 있는 5-8 있죠. 5-8과 같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상태 선택자를 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표 5-7에 보게 되니까 형태가 콜론 체크도 있고 포커스도 있고 이네이블드 디저블도 있는데, 체크드는 뭡니까? 체크 상태의 인풋 태그를 선택할 때, 요 아래쪽에 5-8에 보니까 상태 선택자의 상태가 나오죠. 요 보면 체크가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는 타입 속성이 체크박스 또는 뭡니까? 라디오 인 인풋 태그가 선택된 상태다. 그래서 요게 그림대로 보면은 왼쪽에 있는 게 요게 뭡니까? 체크박스고 오른쪽에 있는 거 요 라디오 버튼처럼 생겼죠. 요게 뭡니까? 라디오인 인풋 태그가 선택된 상태이다. 그 다음 두 번째 포커스 있죠. 요거는 포커스를 맞춘 인풋 태그를 선택할 때, 그래서 여기 보면 커서가 클릭해가 요 가가 있죠. 즉 사용자가 바로 입력할 수 있도록 입력 양식에 포커스를 둔 상태를 말하고, 웹페이지 하나당 인풋 태그 하나에만 뭐다 포커스를 둘 수가 있다 이 말. 요 아래쪽에도 보니까 포커스가 여기가 있습니다. 직사각형 점선으로. 그 다음 enable과 disabled는 뭡니까? 여기 아래쪽에 그림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인풋 태그에 값을 입력할 수 있는 상태이고, 요렇게 값을 입력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여기 소스 코드 아래쪽에 보니까 인풋 태그 명에다가 속성명 밸류, 그 다음에 속성명 밸류 값은 뭡니까? enable도 좋습니다. 요게 뭡니까? 왼쪽 그림 위에 요거다.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거 요 disabled는 뭡니까? 인풋 태그에 값을 입력할 수 뭐다? 없는 상태다. 그래서 요 아래쪽에 보니까 disabled하고 disabled는 뭡니까? disabled 쿼테이션 마크 밸류 값을 이렇게 줬죠. 그래서 인풋 태그에 disabled 속성을 입력해서 적용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해서 활용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니까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에 나오느냐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5-8 상태 선택자다. 요거는 페이지 142페이지 가보세요. 142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게 되면은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기본 내재 5-8 거래가 상태 선택자 코드 5-15 거래가 etc state.html 파일명이 요리 주어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보니까 상태 선택자는 방금 살펴본 요 5-15와 같이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본문요 스타일 부분에 들어갔디 여기 이제 주성문이 요리 주어져 있습니다. 주성문. 자, CSS3에서는 주성문을 항상 슬래시 아스테리스크 주고 끝날 때는 아스테리스크 슬래시 이렇게 끝난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교재 143페이지 중간에 가니까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HTML5에서는 주석을 중괄호 안에 느낌표 하이픈 주석 하이픈 우괄호 닫고 형태로 작성했지만, 스타일 시트에서는 방금 설명한 대로 슬래시 아스테리스크와 주석문 들어가고 마지막 끝날 때는 뭡니까? 아스테리스크하고 슬래시 요런 형태로 작성한다는 거. 자, 이후에 나오는 자바스크립트의 여러 행 주석과 형태가 같다. 하지만 자바스크립트의 한 줄 주석은 스타일 시트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인풋 태그가 사용 가능할 때 백그라운드 컬러 속성에 화이트 키워드를 적용한 예다.
그 적용한 게 요거다. 그리고 아래쪽에 뭔가 태그명 인풋 주고 콜론 enabled 백그라운드 컬러는 화이트 주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거고, 두 번째 주성문 보니까 인풋 태그가 사용 불가능할 때 백그라운드 컬러 속성이 뭐다? 그레이 키워드를 적용했다. 그래서 아래쪽에 소스 코드에 보니까 백그라운드 컬러 그레이라고 줬죠. 요래 줬기 때문에 사용 불가능 상태는 백그라운드 배경색이 뭡니까? 그레이 회색이 나타났다. 그 다음 아래쪽에 인풋 태그의 포커스를 맞출 때 백그라운드 컬러 속성의 오렌지 키워드를 적용한다. 요거는 포커스 태그명 주고 뭡니까? 여기 속성명 속성값 오렌지를 줬습니다. 자, 요렇게 활용한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구조 선택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143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구조 선택자는 특정한 이치에 있는 태그를 선택할 때 사용한다. 그래서 표 5-9에 보게 되니까 여기 뭡니까? 구조 선택자를 테이블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구조 선택자 몇 가지? 여기는 4가지가 있죠. 그죠? 첫 번째 콜럼 퍼스트 칠드, 요거는 뭡니까? 형제 관계에서 첫 번째로 뭐다? 등장하는 태그를 선택할 때, 라스트 칠드는 뭡니까? 형제 관계에서 뭐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태그를 선택할 때, 그 다음에 콜론 NTS 칠드 수열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형제 관계에서 앞입니다. 앞에서 지정한 수열 번째 있죠. 수열 번째로 등장하는 태그를 선택할 때, 그 다음에 라스트 칠드 수열, 요거는 뭡니까? 형제 관계에서 뒤에입니다.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수열 번째로 등장하는 태그를 선택할 때 요런 태그 명령을 사용한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요게 우리 교재 143페이지 맨 아래쪽에 표 5-9에 정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교재 144페이지 가게 되니까 갈로 안에 수요를 넣으라고 하니 이해하기 어렵겠다 이래 되어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다음 수요를 살펴보자 이래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en 플러스 1이 나옵니다. 우리 아래쪽에 보세요. NTH 칠드와 NTH 라스트 칠드가 있죠. 요 선택자. 자, en 플러스 1 수열에 0부터 숫자를 넣을 경우, 자, 2에 0을 넣은, 자, 2의 n성에, 자, n 값에다가 0를 넣으니까 2, 0은 0이 되고 플러스 1하니까 1이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 1을 넣으면 1은 2 플러스 3이 나오죠. 그 다음 5, 7, 9,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국은 뭡니까? 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 선택자는 뭡니까? 여기도 정리되어 있죠. 구조 선택자는 수열의 결과 값에 해당하는 이치에 있는 태그야 스타일을 적용한다.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아홉 번째. 자, 요런 의미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기본 예제 5-9 그래가 구조 선택자. 자, 소스 코드 예제가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에 나오느냐, 우리 교재 한번 찾아가 보세요. 144페이지 중간 부분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코드 5-16은 현재 코드 5-16 요 나와 있죠. 요거는 구조 선택자를 사용해 뭐다? 홀수와 짝수 위치를 판별하고 스타일을 적용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처음 태그와 마지막 태그에는 둥근 테두리가 적용이 되고, 홀수와 짝수 번째에는 뭡니까? 각각 다른 색상의 스타일이 적용이 되더라. 이래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처음 태그와 마지막 태그에는 둥근 테두리가 적용된다 그랬는데, 둥근 테두리 적용되는 소스 코드는 어느 부분인데요? 자, 이 스타일 부분에 가니까 요 중간에 라디우스가 있죠. 보드 라디우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드 라디우스 있죠. 이 부분이다. 그래서 요 아래쪽에 그림 보니까 처음 여기 테두리 부분, 그 다음 마지막 여기에 테두리 부분 있죠. 요 부분이 뭡니까? 둥근 테두리가 적용이 됐고, 그 다음에 홀수 있죠. 홀수.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짝수 있죠.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있죠. 요 짝수 번째는 각각 다른 색상의 스타일이 적용된다. 이래 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니까 요 아래쪽에 NTS 차일드 ENO 있고 EN 플러스가 있죠. 그러면 요 부분은 전부 뭡니까? 홀수 쪽이고 요 부분은 뭡니까? 짝수 부분이다. 그럼 여기다 16진 코드로 뭡니까? 색상 밸류 값을 이렇게 집적을 준 거죠. 그럼 홀수 부분에는 보니까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있죠. 이 부분은 배경색이 전부 뭡니까? 남색, 일종의 고동색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고, 짝수 부분은 뭡니까? 배경색 컬러가 백그라운드가 전부 빨간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샵 80만 들어갔죠.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각각 순서에 의해 가지고 타이틀은 여기에 나와 있죠. UL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 일곱 번째까지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걸 본문 바디에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기본 예제 5-9 그래가 구조 선택자가 있고 구조 선택자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더라.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145페이지 중간쯤에 가게 되니까 뭐라고 구조 선택자를 사용할 때 자주 실수하는 부분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코드 5-17을 살펴보고 실행 결과를 예측해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 강의 자료 5-17 있죠. 요 소스 코드를 보고 실행 결과를 한번 예측해 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예측을 해 보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건 우리 교재 145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 보니까 스타일 부분에 보니까 LI하고 구조 선택자 극시 기준이고 A 콜론 퍼스트 칠드라는 배경색을 아니 컬러 색상을 레드 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놓고 이 본문 그 바디 부분에 보니까 UL하고 리스트 형식으로 슬래시 A 그 A 태그 줘가지고 요게 뭡니까 하이퍼 레퍼런스죠. 이꼴 샵 그래가 주의사항 요리 좋습니다. 그 다음 슬래시 LI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의사항 이렇게 전부 빨간색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 그래서 요렇게 처리된다라 하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면은 이번에는 키워드 단위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147페이지 가보세요. 147페이지 가게 되니까 메뉴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스타일 속성을 적용하려면 먼저 스타일 값으로 입력할 수 있는 CSS3 단위를 알아야 한다. 스타일 값으로 입력할 수 있는 단위에는 키워드와 크기, 색상, URL이 있고 속성별로 한 가지 단위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우선 스타일 값의 단위 종류부터 알아보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거 이제 하기 전에 우리 교재 146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코드 5-18에 보니까 스타일 소스 코드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li 콜론 퍼스트 쉴드 그 다음에 왼쪽 끝에 A 중괄호 안에 컬러 콜론 레드 세미콜론 중괄호 닫고 자 속성 밸류 값을 레드를 줬잖아요. 그거 보니까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부는 첫 번째 A 태그에 빨간색이 적용된다고 예측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A 태그에 빨간색이 적용된다. 왜? LI 있죠. 리스트 태그의 첫 번째 자손에 해당하는 A 태그를 선택했으므로 선택자 A와 선택자 B니까 끝이 기호가 이렇게 왼쪽으로 들어갔으니까 A 태그 5개가 전부 이 조건에 해당된다. 따라서 모든 글자가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첫 번째 A 태그에만 빨간색을 적용하려면
코드 5-18과 같이 입력을 해야 된다. 그 교재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그 교재 그 밑에 보니까 노트 거래가 스타일 시트 컴파일 엔진은 어떤 게 있는데, 교재 보니까 스타일 시트의 개발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스타일 시트 컴파일 엔진이 나왔다. 그 홈페이지 URL 주소에 있죠. 한번 찾아 들어가 보세요. 스타일 시트 컴파일 엔진은 다른 형태의 스타일 시트로 작성된 코드를 일반 스타일 시트로 변경하는 모듈이더라. 책에서 다루는 CSS 말고도 뭡니까? SASS, 그 다음 SCSS, 그 다음 스타일러스, 그 다음에 레스 스타일 시트 등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SASS 스타일 시트는 괄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으며 변수는 물론 선택자도 선택자 내부에 입력할 수 있다. 그래서 스타일 시트 컴파일 엔진을 이용하면은 우리 교재고 소스 코드 왼쪽 1번 있고 오른쪽 2번 있죠. 왼쪽 1번처럼 작성된 SASS 스타일 시트를 오른쪽 2번처럼 일반 스타일 시트로 변경할 수가 있다. 이 외에도 뭡니까? 다양한 기능이 있으므로 책을 마치고 직접 공부해보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147페이지 키워드 단위 있죠. 자, CSS 단위 중에 키워드 단위를 한번 알아보자. 그거 보니까 키워드는 뭡니까? W3에서 미리 정의한 단어이다. 그래서 키워드를 스타일 값으로 입력하면은 키워드에 해당하는 스타일이 자동으로 적용되고 스타일 속성별로 값으로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가 따로 있으므로 이를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다. 여기서는 중요한 키워드만 살펴보겠다. 그래서 다양하게도 통합 개발 환경에서는 입력한 속성에 속한 키워드를 알려주므로 일일이 외우지 않아도 된다. 모두 외워야 할 것 같은 부담을 덜어주고자 일부 속성은 개발 환경의 자동 완성 기능 화면도 함께 보여주더라. 그 자동 완성 기능이 우리 강의 자료 여기 보니까 뭡니까? 그림 5-6에 개발 환경을 이용한 속성별 자동 완성 기능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디 태그명 쓰고 디스플레이하고 디스플레이 점 뭐라고 되겠습니까? select one of the display value. 자, 디스플레이 값 중에 한 개를 선택하려면 여기에 이렇게 자동으로 나타난다. 플래시 박스 그리드부터 시작이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크기 단위, 표 5-10의 크기 단위를 테이블로 정리되는 요거는 147페이지 아래쪽에 가니까 크기는 CSS3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위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류에는 여기 보니까 퍼센테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EM 있고, 그 다음 PX 있고, 이거 말고도 우리 교재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CM도 있고, CM 크기 단위가, 그 다음에 있는 게 뭡니까? MM도 있죠. 그죠? MM. 그 다음에 있는 게 뭡니까? 인치 단위 같습니다. INCH죠. 1인치는 여러분들 변환하면 몇 cm입니까? 1인치 크기는 2.54cm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퍼센트는 백분율 단위로 쓰고, EM은 뭡니까? 배수 단위입니다. PX는 픽셀이 줄임말이니까 픽처 엘리먼트죠. 픽셀 단위, 화소 단위로 이렇게 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교재 148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시면은 이 중에서 특히 표 요 5-10에 정리되어 있는 단위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데, 크기 단위는 뭡니까? 굉장히 간단함으로 예제를 살펴보면서 알아보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첫 번째 기본 예제 5-10 거래가 다양한 크기의 뭡니까? 단위 적용한 예제를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로 HTML 페이지 만들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크기 단위를 적용한 HTML 페이지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본문 글자 크기는 모두 동일하다. 이래 되어 있죠. 그래서 파일명도 여기 보니까 size underbar basic.htm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바디 부분에 가게 되니까,
자, 단락이 1개, 2개, 3개, 4개 요리 주어져가 있는데, 여기에 헤드 부분에 보니까 타이틀이 CSS 스타일 프로퍼티 베이직이라고 되어 있죠. 속성의 기본이 돼, 이 말이죠. 그 다음 이 중간에 스타일하고 슬래시 스타일, 여기는 아무 내용이 없네요. 자, 이가 이놈을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왜 됩니까? 그러니까 별다른 그게 없으니까 기본 값대로 뭡니까? 본문 내용이 있죠. 이 달라. 이게 우측 위에처럼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HTML 페이지를 만들 때.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니까 이번에는 기본 예제 5-10 거래가 다양한 크기의 뭡니까? 단위를 적용해보자 거래가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2% 두 번째로 뭡니까? 요거 5탄이에요. 없애버려요. 퍼센트 단위 적용하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방금 우리 앞에서 살펴본 코드 5-19 있죠. 요 5-19의 스타일 태그 안에 코드 5-20과 같이 입력을 한다. 여기 보니까 코드 5-20의 스타일 부분에 이렇게 입력해 놨다. 그래서 퍼센트 단위는 기본으로 설정된 크기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크기를 뭐다 지정하더라. 이때 100%가 초기에 설정된 크기다. 100% 요게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nth 쉴드 1 자선 여기 아무 값 안 줬죠.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나올 것이고 요거는 기본 값이니까 또 이렇게 동일하게 그 다음 150% 주니까 뭡니까? 이만이 커졌대. 200%는 뭡니까? 이만큼 커졌다. 그래서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하는 거.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니까 기본 예제 5-10 거래가 다양한 크기의 단위를 적용해 보겠다. 세 번째로 EM 단위 적용하기. 이게 뭡니까? 배수라 그랬죠. 그래서 EM은 굉장히 유용한 크기 단위이지만 무슨 뜻인지 몰라 많은 사람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EM은 뭡니까?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배수를 나타내는 단위다. 이렇게 알면 되고 1배는 뭡니까? 1EM 이렇게 씁니다. 여기 있죠. 그래서 100% 해당된다. 그 다음 1.5배 같은 경우는 1.5EM으로 쓰고 150% 100번율로. 그래서 교재 보니까 코드 5-20의 스타일 태그 내부를 현재 보고 있는 코드 자 오른쪽에 5-21처럼 있죠. 그죠? 요거와 같이 변경해도 실행 결과는 뭐한다?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니까 여기는 1.0 EM, 1.5 EM, 여기는 2.0 EM 이렇게 해도 앞에 5- 몇 번 코드 5-20가 동일해진다. 그래서 요거는 1배가 되고 요거는 뭡니까? 1.5배 요거는 2배가 된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색상 단위가 등장합니다. 색상 단위 맞습니까? 아니, 색상 단위가 아니고 앞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세요. 네 번째 px 단위 적용하기 나오죠. 그죠? 이건 픽셀이다. 요 놈은요, 우리 교재 페이지 150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앞에서 한 100분율 퍼센테이지와 배수 있죠. EM 단위는 크기를 상대적으로 지정하지만은 여기에 나오는 px 단위는 크기를 절대적으로 absolute로 지정한다. 그러니까 고정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코드 5-21 요 위에 있습니다. 요구의 스타일 태그 내부 요 부분을 요 아래쪽에 5-22 있죠. 요거와 같이 요 스타일 내부에 변경을 한다. 그러면 P 태그의 기본 폰트 사이즈 속성이 16 픽셀이므로 16대가 있죠. 실행 결과는 뭐다? 같다. 그래서 지금 살펴본 폰 사이즈 속성을 포함해서 위드 속성과 하이트 속성 등의 크기 단위를 적용할 수 있다. 요거는 1.5배 24픽셀, 요거는
배가 되겠죠. 2배 32픽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색상 단위가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150페이지 중간에 가게 되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색상을 입력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다음 코드와 같이 색상에 해당하는 0단어를 입력하는 것이다. 하지만 영어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CSS3에서는 색상을 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표 5-1과 같이 색상 단위를 제공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교재 보니까 그 스타일 부분에 H1은 뭡니까? 레드, H2는 뭡니까? 오렌지, H3는 블루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그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표 5-11의 색상 단위 보니까 첫 번째 보세요. 표 5-11 색상 단위 RGB 색상이 있죠. 요 표기법 요거는 레드, 그린, 블루입니다. 즉 빨간색 뭡니까? 녹색, 파란색 이 말이죠. 그래서 사용 형태는 보니까 RGB 태그명 주고 괄호 안에 레드 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린 점 이래 되어 있죠. 점이 아니고 컴마죠. 그 다음 블루 갈로 닫고. 그래서 요거는 R은 빨간색, G는 초록색, B는 파란색을 조합을 해서 색상을 표현하고 색상 값은 밸류 0에서 256 사이의 숫자를 입력하더라. 그래서 사용 예제에 보니까 스타일 부분에 H1하고 백그라운드 컬러 코론을 하고 RGB 해놨고 255:255:255 알겠습니까? 각 색상의 밸류 값을 이렇게 줬다 하면 가장 이제 선명한 색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걸 조금 확장했는가 RGBA 색상이 있습니다. 자, 형태도 이렇게 A 되어 있죠. 요거는 RGB 색상 단위에 요 A가 알파라고 되겠죠. 알파 값을 추가한 형태다. 알파 값은 투명도를 나타내고 투명도 밸류 값은 최소 0.0부터 최대 1.0 사이의 숫자를 입력해서 우리가 표현하는데 0.0을 주게 되면 완전 투명 상태가 되고 1.0을 주게 되면 완전 불투명 상태가 되더라. 그래서 아래 이그젬플 보니까 H1하고 백그라운드 컬러 콜론 다음에 RGBA라고 줍니다. 알파 값을 255, 255, 255 그 중에 0.5다. 그럼 0.5는 방금 위에서 여기 살펴봤듯이 0.0을 주면 완전 투명한 상태고 1.0을 주면 완전 불투명 상태인데 중간치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러게. 그 다음 아래쪽에 헥사 코드가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16진 코드로 샵 000 이렇게 줘놨죠. 그래서 요 놈은 RGB 색상 단위를 짧게 입력하는 방법으로 RGB 색상 조합을 샵하고 000 같은 16진수 코드로 입력을 하더라. 그래서 아래쪽에 이그젬플에 보니까 H1하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뭡니까? 16진 코드로 샵 0094FF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색상 코드 값을 이렇게 16진 코드를 줬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는 색상이 표현될 거다. 자, 요런 단위로도 쓴다 하는 걸 기억하고요.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색상, 컬러, 셀렉터, 선택 툴이라고 하죠. 색상 선택 도구라고 나오는데 요걸 요 아래쪽에 보니까 컬러 피크라고 되겠습니다. 컬러 피크 알겠습니까? 그 요거는 피크는 뭔데 우리 영어 사전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 소시계 이렇게도 쓰고 여기서 컬러 피크라는 의미는 그대로 번역하면은 컬러 색상 피크 뭐다 선택기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151페이지 가보세요. 그 중간에 가면 나옵니다. 그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헥사 코드 단위에서 색상을 16진수로 표현할 때는 각 색상 요소의 00 값부터 FF 사이의 값을 입력을 한다. 16진수 F는 10진수 16을 의미하기 때문에 16 곱하기 16 하면은 최대 뭐다? 256이 된다. 256을 나타낸다. 그래서 RGB 색상 단위와 같으므로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색상 선택이 힘들다면 여기 나와 있는 컬러 피크 같은 색상 선택 도구를 활용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래서 그림 5-7에 보니까 색상 선택 프로그램에 그래가지고 어디에 www.colorpicker.com 있죠. 요 사이트 들어가게 되면은 요런 게 나온다.
이해되겠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요게 이제 add to my color라고 이제 내가 사용할 색상을 뭡니까? 추가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선택을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보니까 RGB열이 나와 있잖아요. 붉은색은 224, 그린 녹색은 27, 블루는 106 이런 식으로 각각 선택된 이 자리에 밸류 값이 있고 여기에 샵으로 16진 코드 값이 뭐다. 요 자리는 201B6A의 값이라고 나타납니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니까 이번에는 뭐가 나옵니까? URL 단위라고 나오죠.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152페이지 가보세요. 152페이지 메뉴에 가게 되면은 URL 단위가 나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URL 단위. 그거 보니까 이미지나 글꼴 파일을 불러올 때는 URL 단위를 사용한다. 웹페이지에 늘 dizort.jpg 이미지와 이미지를 사용해서 작성하는 html page.html이 한 폴더에 있다 가정하고 설명하겠다 이 말. 그래서 백그라운드 이미지 속성을 사용하면 뭡니까? 배경 이미지를 지정할 수가 있다. 백그라운드 이미지 속성에는 URL 그 다음에 경로가 나오겠죠. URL 형태로 URL 단위를 입력을 한다 이 말. 그래서 우리 강의자료 맨 밑에 URL 단위는 이미지와 글꼴 파일을 불러올 때 사용을 하고 사용하는 형태는 뭡니까? URL 갈로 안에 경로명을 이래 직접 지정해서 사용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는 실제 우리 그 소스 코드 본문에 가게 되면은 스타일 있죠. 그 부분에 사용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교재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땡큐라고 등장하는데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152페이지 그 중간에 소스 코드 보게 되면은 바디 부분 한번 보세요. 우리 교재 백그라운드 이미지 콜론하고 URL하고 갈로 안에 싱글 코테이션 마크에 뭡니까? 이미지 파일명이 있죠. dizort.jpg라고 줬죠. 요렇게 이제 사용한다. 그래서 교재 중간 맨 밑에 보니까 이미지 이치에 따라 가지고 URL 경로를 다음 코드와 같이 입력해 파일에 접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제재에서 파일 경로를 표시하는 방법과 같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 보니까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현재 폴더에 dizort.jpg 파일 지정하는 거.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방금 앞 슬라이드로 돌아가게 되면은 요 맨 아래쪽에 URL 경로 있듯이 그거 보니까 백그라운드 이미지하고 콜론 URL 갈로 열고 싱글 코테이션 마크에 뭡니까? 파일명이 들어가 있죠. dizort.jpg 그 다음에 코테이션 마크 닫고 우갈로 세미콜론. 두 번째는 add 폴더 다른 폴더에 dizort.jpg 파일 경로는 어떻게? 그거 보니까 백그라운드 이미지 콜론하고 URL하고 갈로하고 뭡니까? add 요게 이제 폴더명입니다. 슬래시 주고 그 안에 있는 dizort.jpg 이렇게 파일명을 줬습니다. 마지막에 루트 폴더에 있는 dizort.jpg는 어떻게 지정하노? 거기 보니까 URL하고 갈로 열고 슬래시를 줬습니다. 싱글 코테이션 마크 안에 슬래시 dizort.jpg 그 다음에 싱글 코테이션 마크 닫고 우갈로 세미콜론 열어줬습니다. 자, 그래서 파일 경로 표시하는 방법, 요 대표적인 거 세 가지 예제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게 되니까 뭐가 나온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던 땡큐라는 단어가 하나 딱 등장하죠. 문장이. 자, 여기서 전번에 안내했듯이 교수님이 요 매장마다 끝날 때마다 앞장의 연습 문제를 풀이해 준다 그랬는데 오늘은 시간이 현재 93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 4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4장 넘어가게 되면은 챕터 4조 그 연습 문제가 등장합니다. 챕터 4. 우리 교재는 몇 페이지입니까? 자, 제 앞으로 잠깐 한번 넘어가 보세요. 4장 부분에 연습 문제를
한번 찾아가 보라 이 말입니다. 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 114페이지가 됩니다. 그거 가니까 1번부터 마지막 7번까지 있죠. 특히 요 1번과 7번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히 7번 그 보니까 다음 입력 양식을 만들어라. 힌트에 보니까 테이블 태그 명령과 th 태그, td 태그로 구조를 잡고 내부의 글자와 인풋 태그를 넣는다. 그래서 그 출력하면 보니까 입력 양식의 id, 비밀번호, 제출, 자, 서밋 요 버튼이 있죠. 자, 요런 구조로 하려 그러면은 소스 코드를 CSS3로 어떻게 작성하노 이 말이죠. 자, HTML 태그 명령을 사용해서 한번 작성해 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꼭 하셔야 되고, 그러면은 114페이지 있죠. 시간 관계상 그 뭐 여러분들 한번 쭉 답을 달아보고요. 그 다음 교재 115페이지 메뉴에 3번에 보게 되니까 뭐다, 요 몇 가지만 풀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중 HTML5 표준에 추가된 시멘틱 태그가 아닌 거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5번에 2번에 네이버 태그, 3번은 A 사이드 태그, 4번에 푸터 꼬릿말 태그 있죠. 자, 있는데 시멘틱 태그가 아닌 것은 여기에서는 1번의 헤드 태그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셀렉트 태그 내부에서 각 항목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태그가 뭐냐, 각 항목 그랬으니까 옵션 태그가 되겠죠.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에 다음 중에서 인라인 형식의 태그는 뭐냐, 우리 교재 앞에서 살펴봤듯이 인라인 태그는 뭡니까? 뭘 나누잖아요. 그래서 2번에 div 태그가 되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요 정도 풀고 나머지 뭐 6번, 7번, 1번, 2번은 여러분들이 직접 사장 교재 우리 강의 다 청취하고 또 들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여러분들 직접 한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어저께 오후 늦게 과제물 문제와 그 다음에 과제물 표식 형식을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교수 학습 지원 시스템에 강의실 공지 사항란에 공지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일괄 뭡니까 문자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다운받아가 확인을 하시고, 특별히 그 표지 있죠. 표지는 교수님이 그 첨부한 파일 양식 그대로 쓰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다운받아가 수정할 부분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학번과 여러분 성명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학과명 있죠. 자, 학과명은 각자 좀 다를 겁니다. 어떤 친구들은 컴퓨터 공학 전공, 어떤 친구는 뭐 모바일 뭐 공학 전공, 어떤 친구는 뭐 애니메이션 학과, 뭐 다양하겠습니다. 이 수강 신청한 학생 각각 학과가 다르니까 그거는 자기 소속 학과명을 적으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학번도 정확하게, 이름도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프린트 해가지고, 만약에 레포트를 작성했는데 뭐 예를 들어 레포트 분량이 총 뭐 5페이지다 아니면 10페이지다 그럼 A4 용지에 순서대로 그대로 뭡니까 인쇄를 해서 맨 앞장에 뭡니까 표지를 딱 부착을 하고, 제본은 반드시 각 장마다 풀로 다 붙이든지 안 그러면 호스킷으로 한 두세 번 찍고 그 위에다가 뭡니까 문구점에 가면은 레포트 그 밴딩하는 밴드가 있습니다. 검정으로. 아니면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걸 사서 간격 정확하게 잘라 가지고 그렇게 깔끔하게 레포트를 작성을 해서 다가오는 10월 21일 목요일 오후 2시에 1학기 중간평가 시험 치는 날 당일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여러분들 강의실에서 교수님한테 일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늘 제가 강조하지만은 무엇이든지 교수님이 무엇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제출하시오 그러면은 어떤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현재 신분이 교육을 받는 학생입니다. 학생. 늘 강조하죠. 기본에 충실하라고. 학생들이 가장 하루 일과 중에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자나 깨나 공부입니다. 공부. 그래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핑계 대지 마십시오. 자, 그렇게 정확하게 제출하면은 교수님이 평가해서 학점을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공지사항 확인하고 반드시 확인 유무 회신을 보내달라고 교수님이 문자를 일괄적으로 한 두세 번 발송했는데도 끝까지 회신 안 주는 학생들이 7, 8명이 또 있습니다. 교수님이 시시각각으로 체크한다 그랬죠. 물론 어떤 친구는 뭐 개인 사정으로 인해가 제때 체크를 못하고 새벽 2, 3시 넘어서 또 보내오는 친구도 좋아요. 자, 그래도 다 좋다 이 말입니다. 왜? 새벽 3시라도 보내준다는 정성이 그게 대단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안 보고 안 보내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반드시 학점 평가할 때 수업 태도, 감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책임은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그건 명심하세요. 교수님은 뭐 큰 걸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거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책임을 다해서 학생의 책임을 다 하라 이 말입니다. 반드시 확인하고 좀 늦어도 관계없다. 반드시 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불이익이 간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누굴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안 했기 때문에. 고려하고 오늘 뭐 장시간 이 5주차 강의 동영상 강의 청취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칠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은 제 6주차 강의가 올라갈 겁니다. 자, 그때까지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고 잘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